살 빼는 거 너무 어려우시죠? 실제로 제가 100명한테 살 빼라고 하면 목표 몸무게에서 실제로 살 빼 오시는 분들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잘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는 목표 몸무게를 설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5kg 아이다. 그럼 우리 아이 목표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수의사 선생님이 설정할 수 있어요. 때로는 10%, 때로는 15%, 많게는 뭐 25%, 30%가 될 수도 있겠죠. 목표 몸무게를 설정하는 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기간을 설정하셔야 돼요. 기간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있어요. 일주일에 1에서 2%를 빼야 돼요. 무슨 말이냐? 5kg 아이다. 일주일 후에 몇 그램 빼야 될까요? 50g 빼시면 돼요. 과학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체중 감량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몸무게를 아무도 안 재죠. 알았어요 쌤, 3개월 후에 살 빼올게요고만 하죠. 이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목표 몸무게를 정했으면 일주일에 1%에서 2%는 반드시 빼야 된다. 일주일 후에 몸무게를 측정했는데 50g이 안 빠졌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료량을 더 줄이시거나 운동을 더 늘리셔야 돼요. 먹고 있는 간식이 있으면 더 줄이셔야 돼요. 일주일에 2%라면 한 달이면 8%, 두 달이면 거의 16%. 그러니까 일주일에 1에서 2% 사이, 그러니까 두 달이 지나면 대략 10%는 빠져야 돼요. 그 얘기는 5kg 강아지라면 두 달이 지났을 때 4.5kg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살이 너무 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랑 비슷해요. 1년 내내 다이어트를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목표 기간 안에 살을 빼려고 하시고 일주일마다 몸무게 측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사료량도 조절했고 운동량도 조절했는데 살이 안 빠진다면 실제로 병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쿠싱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호르몬 질환이에요. 만약에 목표 체중 감량을 계속 시도했는데 살이 안 빠졌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물을 많이 먹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쿠싱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호르몬 검사를 가까운 병원에서 바로 해보세요. 다음은 음식량 조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살을 뺀다라고 하면서 사료는 사료대로 먹이고 다이어트 사료를 먹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다이어트 사료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웨이트 리덕션, 세타이티 서포트, RD 이런 것들이 살을 빼는 사료고요.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먹고 계신 리듀스드 칼로리라고 해서 칼로리가 약간 낮게 나온 사료는 다이어트 사료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다이어트 사료는 목표 몸무게대로 살을 빼려면 동물병원에서 처방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간식을 먹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심코 먹이는 작은 간식들이 보호자님께는 되게 조그만 양인데 칼로리로 보면 엄청날 수도 있어요. 목표 몸무게에 도달하기 위해서 음식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음식량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있어요. 몸무게 곱하기 30 플러스 70이에요. 3kg 아이라고 하면 하루 총 160kcal가 돼요. 총 먹어야 되는 킬로칼로리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고구마 하나가 150kcal예요. 그렇다 보니까 고구마를 먹으면 하루 먹어야 되는 칼로리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노른자 하나가 60kcal예요. 노른자 하나 먹으면 하루 총 요구되는 칼로리의 3분의 1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3kg 아이라면 살을 빼야 된다면 말이죠. 이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노른자만한 병원이나 마트에서 파는 간식을 먹었다. 60kcal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간식을 먹으면서 살을 뺏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 사료만 먹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진 않아요. 하루 총 3kg 아이가 목표 몸무게로 살을 빼기 위해서 과학적으로는 160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0% 정도의 칼로리는 자연식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걸 섭취하셔도 돼요. 다만 160kcal에 10%는 16밖에 안 돼요. 16kcal면 계란 인자 1개, 생각보다 많은 양이죠. 또는 닭가슴살 15g, 생각보다 많은 양이죠. 우리 사과 한 조각 무심코 찍어드는 작은 사과 한 조각은 25에서 30kcal니까 투머치예요. 안 돼요. 사과를 먹이고 싶으시면 정말 손톱만큼 먹이시거나 아예 안 먹이시는 게 낫고, 항상 보호자분들은 조금 먹이신다고 생각하는데 칼로리로 계산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버님이 조금 주시고 어머님이 조금 주시고 형이 조금 주시고 누나가 조금 주면 실제로 아이가 먹는 칼로리는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족 단톡방에 하루에 총 먹어야 되는 양과 하루에 총 먹을 자연식 모든 것을 합쳐서 계산해 놓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은 운동이에요. 사람이나 강아지나 살을 빼려면 먹는 거 대비 태우는 영양소가 더 많아야 돼요. 그러면 움직여야 돼요. 보통 비만한 아이들은 잠만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적으로 먹을 거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게 닭가슴살 하나, 요만한 거 하나 먹자고 집안을 막 누비면서 다녀야지만 요만큼씩 주고, 이런 게 잔인한 것 같지만 실제로 아이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집에서는 잠만 자는데 산책을 나가면 또 잘 걷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하루에 3번 산책을 권장해요. 실제로 미국 동물병원 협회에서도 비만한 아이들의 경우 하루에 3번 10에서 20분 이상 산책을 추천하고 있어요. 물론 비만한 아이들은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만약에 30분, 40분 이상 무리한 산책을 하면 관절에 무리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만한 아이들의 경우 가장 좋은 운동은 동물병원에서 하는 수중 러닝머신이고요. 산책은 10에서 20분씩 하루에 3번에서 4번 조금씩 자주 하는 걸 추천하고요. 살을 빼기 위해서 사람이나 강아지나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이 많아지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게 되니까요. 이런 밸런스 디스크나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다만 이런 운동을 할 때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을 정도만 하시고 하루 15분 이내로만 하셔야 되고 한 번에 최대 30초 이내로 하시고 30초를 했으면 30초 이상 쉬는 게 중요해요. 비만하게 되면 정상 체중보다 2년 이상 빨리 사망한다는 보고도 있어요. 비만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숨 쉬는 게 힘들어져요. 비만하게 되면 관절염의 큰 원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이의 통증의 원인이 돼요. 비만하게 되면 종양에 더 잘 걸릴 수도 있어요. 비만하게 되면 비만 세포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췌장염이나 다양한 질환에 더 취약해지게 돼요. 반드시 체중 감량에 성공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이가 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